컬처파크 이어서 책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는 책 이야기 듣죠. 한 달에 한 권 정도 꼭 책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하도겸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하도겸 박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삼국유사 이 책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봐야 할 우리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료인 삼국유사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삼국유사 많이들 아시지만. 네, 우리 불교 신자들은 특히 삼국유사에 대해 통해 가지고 고대사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 삼국시대까지 활동했던 많은 스님들의 설화나 영험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범어사에서 소장되고 있던 삼국유사가 극보로 지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책인데요. 예.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불교 얘기만 아니라 고대사 얘기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들어야 할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원래 이제 이련 스님, 네. 고려시대 스님 이련 스님이 이제 쓰신 역사서인데 요 삼국유사를 나름대로 새롭게 재조명한 게 이제 지금 봐야 할 우리 고대사 삼국유사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 책은 하 박사가 쓴 거죠, 직접? 네, 작년에 썼는데 이게 평가가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2세를 찍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자세히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국유사는 원래 이제 이련 스님이 이 고려 말입니다. 충렬왕 때 이 편찬한 역사서인데 우리 이제 고대사 연구의 이제 보고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련 스님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련 스님은 그 법명을 견명이나 회연이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예. 이게 이 이름이 회연이라는 게 중요한 게 중청 조동 우이라는 책에 뒤에 회연이란 말이 나와서 예. 그분이 쓴 책이 이련 스님 삼국유사 말고 또 한 권 있다는 것이 알게 됐고 이게 일본에서 간행이 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의 많은 법보나 그 호에 대한 그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예. 조동종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지만 손불교도 유명하셨던 분이고 우리에게 유명한 거는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절에서 어머님을 직접 모신 분으로 또 유명하십니다. 그러세요? 있으셔서 그 진묵수 스님처럼 절에다가 스님 어머님 모셔놓고 부모운중경처럼 부처님처럼 잘 모신 걸로 유명해서 그 속세를 떠나서 출가한다고 해서 부모와의 인연을 끊은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효가 중요하다는 것을 만세상에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련 스님은 그러면 그 자신의 절에 그 생전에 어머니를 직접 모셨네요. 네. 인각사로 가신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신 거가 되고요. 예. 당시 어머니 모시고 있을 때는 이미 국사라고 해서 왕이 무무대간을 거느리고 인사를 받는 굉장히 존엄한 존재가 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봉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효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불교라고 해서 효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되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최근 이 현종하는 삼국유사 판본 가운데 이 범어사 소장 이 보물 삼국유사 권 4, 5가 국보로 승격이 됐습니다. 네. 예. 당연히 빨리 승격돼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가지고요. 예. 원래 권 3, 4, 5가 들어있는 과경대본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내려왔던 판본인데요. 예. 그 책이 일찍부터 보물로 지정받았었는데 그 3, 4, 5가 있으니까 이게 4, 5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는 비슷한데 과경대본에는 낙본이라고 해서 찢어진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이게 채우고 있고요. 우리가 권 4, 권 5 그러면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신라의 노래인 향가 있지 않습니까? 예. 향가 시 다수가 고수란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보통 같은 책이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전에 없었던 부분, 초기본에서 없었던 1394년 본인데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 28, 29, 30 3장이나 채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후대본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받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2020년
8월 25일 날 받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근데 범호사에 소장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초대 주지였던 오성월 스님께서, 성월 스님께서 이렇게 하고, 동산 스님 바로 직전에 스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분께서 소장하셨다가, 다른 분한테 안 주고 절에다 기증한 것이, 1999년에, 저도 기억하는데 범어사 박물관 만들면서, 예.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좋은 판본이다, 귀중하다, 이렇게 해서, 복사본에 돈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보고 글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예. 정말 좋은 판본이고 이런 좋은 고서들이 우리 문화재들이 그 절의 성보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채로서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 하동현 박사님 역사를 전공한 거잖아요. 네네. 고등학교 예. 사학과에 나왔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일부에서는 강창일 전 의원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오늘은 역사학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하 박사가 직접 쓴 이 지금 봐야 할 우리 고대사 삼국유사전 네.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이 삼국유사를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를 이제 새롭게 조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 책은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읽으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80년대 대학 다니면서 모두 다 필독선 이일치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기억나시죠? 저희는 대학에서 이상진 교수님이란 서양사학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었는데요. 예. 그 역사란 고대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에서 가리키는 역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세론적인 획일적인 역사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 배워.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만 배우면 것도 되지만 역사가들의 다양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구속되고 속박돼서 더 이상의 상상력을 제한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물물에 빠진 삼국유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게 우리 그 삼국유사에 있는 아주 귀중한 설화나 특히 불교적인 신화나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허무맹랑한 걸로 보는 관점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 책이 우물물에 빠진 물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물길을 젖어 있는 물길에 말려서 보는 것처럼 과거의 시점에서 과거 사람의 시점 안목 견해에서 이 사료를 이해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그래서 공감적 성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공감적 성찰. 네, 그래서 대화를 해 나가면 분명히 사는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거는 너무나 먼 얘기로만 생각해서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2%가 좋은 것도 팩트 체크를 잘 하셨으니까 모든 거는 이제 정치적인 행위로 보고 예.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정치적인 권모술수 결국 이긴 자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긴 자들을 굳이 언급해서 사료에 적은 이유 왜 그랬을까? 보면 나라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욕망들이 사람들의 군상들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보다 더 친숙해지고 유대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과거 너는 왜 이랬어? 이러면서 대화하면서 이 삼국유사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왜 이런 설화가 탄생하게 됐고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읽으면 좋다. 라고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책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네. 사실 본인이 직접 읽어보지 않으면 네. 참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저도 이제 읽어보진 못했어요. 우리 하 박사가 쓴 책을 네. 읽어보진 네. 못했는데 그 해당 책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인간관계를 배우고 인간 군상을 익히는 책 네. 이제 이런 이 평도 네. 있고 또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꼭 읽어야 할 책 뭐 이런 평도 있고 네. 이제 직접 저자로서 이 책은 어떻다 네. 이게 좀 줄여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역사 사서는요, 사료 비판이 중요한데, 네. 그 사료 비판, 방법론을 배우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책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역사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존재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학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실사구실 택한 신학의 근본 이념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 맨 처음에 나오는 단군 왕검 쪽 나오면 우리 신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환웅이 부활을 들고 왜 태백산으로 갔지? 뭘 타고 간 거지? 그럼 요즘 스타워즈나 마블 시리즈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우주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허무맹랑하다고 본 것들을 한번 이렇게 현실성은 진짜 없는 건가? 아니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었는지. 예. 예, 그렇게 우리나라의 신들을 신성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어떤 신격화의 어떤 포장지는 어떤 색깔이었는지. 그거를 어떻게 벗겨나가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한번 썼거든요. 예. 그리고 환웅 자체도 어떤 공식 가출을 시킨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으로 설정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수도 이전을 통해서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부동산 문제 참 하고. 골치 아픕니다. 예. 네. 그런 부분으로도 하면서도 대의명부로는 홍기인간을 낸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고정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떠나서 청소년들은 더 우리보다 더 말랑말랑한 머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자유로운 해석을 하고 그게 이제 영화로 도깨비나 다른 영화들처럼 문화 콘텐츠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삼국유사를 허무맹랑하다고 버릴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활용을 해서 세계적인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만들어가자는 이런 글들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하 박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네.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참 이 역사에 대한 얘기는 저도 역사를 전공했지만 네. 참 하면 할수록 재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도균 박사였습니다.